Tonight, Canadians brace for economic turmoil as the reality of a full-blown trade war with the U.S. The U.S. national debt has reached a record $37 trillion, according to the latest Treasury Department report that was issued Tuesday.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산업 일자리 3만 개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도시 전체가 실업률 15%를 넘어서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2.50짜리 하던 토마토 한 봉지가 이제 $4 80센트까지 올랐습니다. 커피 가격은 일부 지역에서 40%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의 중심에는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37조 달러. 그것이 바로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부채로 인해 이자만 해마다 1조 달러를 넘어섭니다. 이는 국방 예산 전체보다 많고 공공보건 지출보다도 많습니다.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제품에 3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일자리 회복과 산업 보호를 위한 해법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수입 부품에 의존하던 기업들이 교대 근무를 줄이고 납품을 늦추며 재고를 줄이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다이앤 휘트모 샨젠바흐 연구원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급속한 탈산업화의 실질적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기반이 불과 몇 년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방역과 함께 다변화 전략으로 응수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시장으로 향하던 제품들이 이제는 아시아와 유럽 연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타와는 단순히 압력을 견뎌낸 것이 아닙니다. 금융부문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공공부채의 누적과 함께 매달 거의 30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가 반복되면서 일종의 덫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관세와 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하고 그럴수록 더 많은 빚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빚이 커질수록 이자는 더 치솟습니다. 올해 붕괴의 신호는 보고서 속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의 요금 고지서와 버스 승차권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뉴욕과 같은 도시에서 지하철 요금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2.25에서 $4로 뛰어올랐습니다. 앱 기반 운전기사들은 차의 연료통을 채우는 비용이 작년에 2배가 되었다고 호소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매장 진열대에서는 2022년에 $800 하던 냉장고가 이제 $1200를 넘어섭니다. 전자제품 업계 기업들은 공급망이 더 길어지고 우회되면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했다고 인정합니다. 농업용 비료의 가격은 톤당 $300에서 이미 $80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곧 수확마다 비용이 더 커진다는 뜻이며 농민들을 압박하고 연쇄적으로 식탁에 오르는 음식의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서비스업에서는 식당들이 30%에서 40%까지 매출 감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12 하던 요리가 이제 $20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외식은 사치가 되었고 매달 수천 개의 식당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가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제임스 B. 헤더웨이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인플레이션을 넘어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매력의 구조적 침식입니다.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미국에서 중산층으로 살아간다는 의미 자체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불과 5년도 차에 되지 않아 가정의 안정성 개념이 흔들릴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2020년에 침실 2개짜리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가 $1200였으나 이제 여러 대도시에서 $200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임금은 평균 3% 상승에 그쳐 상승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쉼터를 찾거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집을 나눠 쓰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학군 전체가 방과 후 활동을 줄였습니다. 체육관은 문을 닫고
과학실험실은 낡은 장비로 운영되며 교사들은 과밀 학급을 호소합니다. 줄어든 것은 단순한 예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세대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건강보험료가 평균 20%가량 인상되었습니다. 병원들은 정부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환자들은 이미 선택적 수술 취소와 기본 의약품 구입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15달러 하던 항생제 가격이 이제 3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분기 미국의 산업 생산은 6.8%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위축입니다. 그 사이 캐나다는 단 12개월 만에 아시아 국가들로의 수출량이 24% 증가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밴쿠버와 프린스 루퍼트의 항만단지는 거의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2년 전보다 40% 늘어났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이 공장 가동 중단과 재고 누적에 직면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캐나다가 다변화의 성과를 거두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고용에서도 드러납니다. 캐나다 물류 부문에서는 불과 1년 만에 6만 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중공업 제조업 부문에서만 이미 4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미국 항만과 철도를 축으로 운영되던 공급망은 점차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진출해 있던 다국적 기업의 27%가 이미 일부 운영을 캐나다로 이전했으며 이는 안정성과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찾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경제학자 헬레나 마르크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세 불확실성에 매달은 경쟁력 침식의 수년과 같습니다. 세계는 미국이 교착 상태를 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대안을 찾고 캐나다에서 안전한 항구를 발견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석유의 주요 생산국이지만 정유소 상당수가 캐나다산 원유를 정제하도록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들어오는 액화 천연가스 수입은 올해 13%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에너지 자급자족이라는 담론을 무너뜨리는 수치입니다. 농업 부문에서도 캐나다의 중동 수출용 밀은 불과 9개월 만에 52%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농가의 시장 점유율은 20% 급락했습니다. 처음에는 국경 관세에 국한된 전투로 보였던 것이 이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식탁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미국 국채를 조달하는 데 부과되는 금리가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부채 상환 비용은 2천억 달러 이상 늘어났습니다. 경제학자 리처드 홀브루크는 현 상황을 분석하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것은 단순한 관세 전쟁이 아닙니다. 이는 권력의 구조적 변화이며 이 지역 전체에서 누가 규칙을 정할지 재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대중의 불만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 주도의 수도에서 시위가 확산되며 시민들은 치솟는 생활비에 맞서 긴급 대책을 요구합니다. 뉴욕에서는 조직된 단체들이 현 상황을 경제적 블랙아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매주 변하는 가격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동맹의 판도에서는 캐나다가 멕시코와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수십억 달러를 에너지와 물류,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며 워싱턴에 의존하지 않는 병행 무역 체제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금융 기반은 2조 달러가 넘는 연기금 자본에서 나오며 이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신호입니다. 숫자는 심각한 충격을 보여줍니다. 운송과 에너지 같은 핵심 부문에서 누적된 인플레이션은 불과 12개월도 안 되어 이미 15%를 넘어섰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도 전년 대비 21%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30% 이상이 이미 자국 내 사업 지속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워싱턴은 조건을 설정하고 규칙을 부과하며 부동의 리더십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기업인들은 캐나다가 정한 규칙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투자자들은 달래서 벗어나 투자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 사이 평범한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체제의 포로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불안한 그림을 그립니다. 늘어나는 부채, 사라지는 일자리, 산업 위축, 무역 경로의 이탈, 새로운 권력 중심의 부상, 모든 데이터는 같은 결론을 강화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질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보도는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사실, 통계 분석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지금 북미에서 새로운 패권의 형성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확실한 것은 앞으로의 장면이 결코 평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갈등의 시간, 긴장의 시간, 그리고 수백만 시민들의 삶뿐 아니라 시장을 좌우할 결정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는 분명합니다. 안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갈림길은 이미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북미가 재건을 향해 나아갈지 아니면 붕괴로 빠져들지를 결정할 것입니다.